제목은요, 글로벌 가족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미이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뿐만이 아니라 좀 지방 쪽에서도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굉장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멋있게 장식한 장식품일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목차를 6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요? 아니면 글로벌 가족 하면 또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나요? 이주 여성. 가난, 네, 다양성. 예, 맞아요. 아마 다 내놓지는 않으셨지만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그 단어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함께 다문화 사이를 이루는데 그런 문화들은 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각자 또 집안에서도 여러분들 다들 문화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들이 모여서 한 사이를 이루는 것이 아마 다문화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외국인 유입이 아마 이제 필연적인 흐름이자 그것이 아마 대안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가족,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네,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우리 사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라는 그 정책을 내보고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그러한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해가면서 정부가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민간 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5가지를 한번 제가 분류해봤어요. 가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그 생활 언어나 전문 언어들은 생활 언어들은 다들 다 하고 있지만 전문 언어 쪽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혼을 할 경우에 대부분 이혼을 할 경우에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각자 변호사를 만나거나 법적인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아마 다 하고 나름대로 그런 그 조치를 하지만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도 없거니와 변호사를 만나는 일부터 또 경제적인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 이혼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죠. 합의 이혼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냥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남자 의견에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냥 합의로 마무리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하게 되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거죠. 우리 그 센터에 그 베트남 남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도박하는데 잠시 그 소개를 베트남 사람들 소개해 주다가 그분이 이제 걸려서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소개해 준 그것 때문에 같이 그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요. 경찰서에서 이 그 베트남 이 남성분을 두목으로 그렇게 해서 실형을 여기서 3년을 살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가 있는데요. 그렇게 실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전혀 찾지도 못했고 아무런 것도 대응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거나 번역을 해주거나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약 조건에서부터 또 임금 체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인한 비자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많은 그 인권적인 여러 가지로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비자도 없이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이 노동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가장 그 취약한 것이 바로 정보의 부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일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9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시간을 내서 본인들이 뭘 하기에는 많이 이제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또 같이 어울리거나 연대하거나 그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나타나는 고립감이라든가 외로움들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 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한국 친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센터에서도 거의 물어보면 한국 친구가 유일하게 저가 한국 친구가 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저학년일 때는 그런 대로 같이 적응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마 그 언어가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어렵게도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는 점차 따라가요. 하지만 고학년이 되고 또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더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품어줄 수 있는 이주 배경 자녀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많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간단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는 다문화 쪽에 많은 이제 일을 해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도대체 민간단체는 뭐냐? 예,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요. 예, 비영리성, 자발성, 공익성.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너가 스스로 혼자서 좋아서 한 일이니까 언제든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뭐 자유롭게 뭐 그런 건 좋지만 보장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민사회 그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이 정부하고 이런 이주 가정 또 글로벌 가정을 같이 그런 이어주는 가교 역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라는 것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작은 사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 학자들이 말한 것을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정의한 건데 저는요 맨 끝에 있는 이 학자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다문화 센터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나눠보겠는데요. 검정고시 교육을 제가 2016년에 시행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다문화센터를 처음 이제 오픈하게 되었고 그때 이주 여성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분들이 어려운 점을 같이 듣고 하다 보니 이분들이 한국어 기본 이런 한국어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이 한국에 제대로 된 직장을 얻게 되거나 제대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다가 그때 검정고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4명 시작했거든요. 4명이 시작했는데 뭐 말도 많았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서 일 갔다가 와서 밥도 못 먹고 이 검정고시 어려운 걸 해야 되냐 한국말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용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남편은 설거지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뭐 컴플레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이 7년 만에 고등 과정을 합격하게 됐어요.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어서 2년 정도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때 다시 이제 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또 이어가기도 하고 그 수업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에는 10명이 지금 대학교에 진학해서 사이버 한국 외대에 또 있고 또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또 재학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해서 10명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또 2명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거기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 한 이제 뭐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한 10명 정도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시험 봤거든요. 8월달, 8월달에 맞죠? 초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등 과정이 또 나와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익히게 되고 언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춤을 잘 튼다던가 서로 이제 보완해 나가는 서로 다양하게 다른 그런 언어 속에서 한 언어를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뭐에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서 어떤 한 단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정기 공연도 하는데요. 공연하실 때 다 와주시고 이렇게 하남 뮤직인도 하남에도 센터에서 연습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사진 하나 찍고요. 우리 아이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원, 양로원 들 가서 같이 이제 솔트 합창단하고 꿈꾼 합창단 모여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요.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내가 받는 위치에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엄청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대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을 맺어서 이제 문화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은 우리 이주 여성들이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하고 있죠. 남자분은 영어로 통역해 주는 거고요. 또 옆에서 하는 그분은 베트남 분이셔요. 그분이 PPT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지금 자기가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밥에 대해서 오늘 문화교류가 있다. 그럼 그 김밥의 유래에서부터 다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발표해 보면서 엄청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듣는 사람이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좀 불편하더라도 통역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자기들이 잘하는 건 줄 알고 뿌듯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거를 나눠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김밥 해서 앞에다 해서 앞에 나와서 직접 만들어 보고 이주 엄마들이 이걸 김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안에다 이걸 넣으세요. 이걸 넣으세요.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지만 이 듣는 사람은 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인들이 다 외워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김치도 한번 만들어 봤고 또 우리는 또 센터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파티라고 해서 같이 나눠보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나와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무리 한국어를 열심히 하지만 그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그 정체가 오거든요. 더 이상 자기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본인들의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해서
좀 더 소통에 그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옆에 막 학용품들 있잖아요. 학용품 막 그냥 무료로 이렇게 그동안에 열심히 나오는 애들에게 티켓을 줘서 그 티켓을 가지고 무료로 막 사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한국말 하면 안 됩니다. 중국어 배운 사람은 중국어로 얘기해야 되고, 베트남어 학생들은 베트남어로 얘기해야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주고 여기서 그것을 다 얘기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실전에 한번 해보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왜냐 그러니까 글로벌 가족들이 뭔가 그 문화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죠.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센터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스키장에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이렇게 체험하는 체험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또 이들에게도 그런 고급스러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서 좀 자존감도 아이들에게 높이는 거죠. 뭐 물론 늘 하고 있지만 우리 그 뭐 하남에서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얘들아 놀자. 그걸 비롯해서 저희 또 단체에서 하는 또 버스킹이라든지 또 기타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런 것 저런 것 가족끼리 같이 소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계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혼자기 좀 부담스러울 때는 같이 지금 저희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새노래 명성교회와 같이 수련회를 간다든가 물놀이 하러 이렇게 가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또 태권도를 지금 이제 한 40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태권도 할 때도 한국의 고유 전통 무술이잖아요. 그래서 태권도가 얼마나 몸에 좋고 건강하고 또 그 속에서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운다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결과 이렇게 한번 6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해야 되겠다. 쉽게 바꿔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이제 안정이 된다는 거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직적인 그런 체계도 역시 필요한 그런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더 나은 민간단체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주체가 된다는 거에 가장 큰 그 의의가 있고요. 그런 의사 결정들을 해서 같이 그런 의사들이 여기에 참여가 돼서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단체와 그런 그 지역사회의 소수의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네트워크와 또 연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가 그 정책에 수요자들이 그 정책을 뭐 아무런 그 도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금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기존에서 우리 이 정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거죠. 평일에 주로 하고 또 오전 9시서부터 6시 공무원들의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주 여성들이 68.8% 정도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국 여성가족부의 그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주중에 평일날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 이미
글로벌 사회예요. 이미 다 진압했고요. 뭐 지금 전체 인구 우리가 5,200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원이라면 지금 270명이 그 외국인이 여기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보면은 그 비자가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하다 보면 300만 명이 더 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단체의 그 세밀하고 유연한 그런 그 지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문화 활동이 단지 그냥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멋있는 말 한번 써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말을 골랐어요. 민간단체는 글로벌 사회의 숨은 주역이다. 작은 연결이 큰 공전을 낳는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써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참 여기 하남평생교육원이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를 불러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